목요일입니다. 소비자가 시장의 주체로 서도록 돕는 코너 나는 소비자다. 오늘도 소비자경제신문 컨슈머 저널리스트 권지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보온병 혹시 많이 사용하세요? 그렇죠. 네, 환경을 생각하신다면 또? 네. 그 마음이 좀 떴습니다. 네, 그 이유라기보다 이제 아기들 지금은 아닌데 아기 키울 때 이제 그때는 보온병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 그때 많이 썼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유명 메이커의 보온병 뚜껑이 이렇게 터지면서 뚜껑이 터져요? 네, 안구 손상을 심하게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우선 소비자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아침에 레몬 청을 담고 다 먹고 이물질이나 뭐 이런 레몬도 아예 없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탈탈 털으면은 뭐 한두 방울 정도 나올 정도?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거였거든요. 한 6시쯤 나갔다가 아침 운동 나갔다가 한 10시쯤 갖고 들어왔는데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고 여는데 근데 그게 갑자기 이렇게 물 따는 데 있잖아요. 보온통 물 따는데 거기 지점이 그냥 팍 튀어오르면서 그냥 바로 눈으로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소비자의 눈이 왜 결막염을 아주 심하게 앓고 있을 때 눈 상태처럼요. 네. 아예 눈동자 색깔부터 변해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 됐었고요. 이거 사진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떡해요. 아니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레몬 차라고요? 레몬즙을 그러면 이제 담궜다가 탄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마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 터진 거죠. 결국은 이제 이분은 이것 때문에 입원까지 해야 했고요. 외상성 전방출로 판명이 났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외상성 백내장에 녹내장까지 온 상태고요. 동공과 홍채 그리고 수정체 유리체 망막 등이 모두 극심하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밤에는 빛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고요. 특히 비만 오면 왜 이렇게 안경에 설이 낀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보일 정도로 뿌옇게 보이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니 이건 너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눈이 얼마나 중요한데 당연히 보상해 주겠죠? 아닙니다. 업체 왜요? 측에서는 어떤 보상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보온병이 이미 구매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품질 보증 기간을 넘겨버린 데다가 소비자의 안구 손상이 보온병 뚜껑이 터지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좀 불명확하다. 뭐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가스가 그 과일죽 같은 거를 넣어서 오래 이렇게 방치해두면 그 안에서 가스가 발생해서 본체에 압력이 올라가고 뚜껑을 열 때 튀어오를 수 있다는 어떤 내용의 그 주의사항이 그 사용 설명서에 기재가 이미 돼 있다는 거죠. 업체 측의 얘기 들어보시죠. 고객분이 말씀하신 제품 같은 경우에 품질 보증 기간이 구입일로부터 1년이라는 보증 기간이 지난 상황이고 사용 설명서에 보면 과즙 등의 물질을 장기간 방치하면 음료가 또 부패되거나 가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압력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요구한다라는 내용을 기재를 해놓고 있어요. 사실은 고객분에서 이제 안구 손상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 제품 때문에 발생됐다는 인과관계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고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저도 얘기는 했는데 또 업체 관계자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소비자 전문 기자로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어떻게 제가 실제로 사용 설명서를 좀 입수해서 살펴봤더니 주의사항이 장시간 방치하면 음료가 부패되어 가스가 발생해 본체 내의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품을 여는 순간 뚜껑 세트가 튀어오르거나 음료가 뿜어져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럼 장시간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말하느냐인 거예요. 이 소비자가 그 보온병에 이제 차를 담았던 시간은 불과 한 서너 시간이었단 말이죠.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보온병이라는 게 사실은 잠깐 넣고 바로 마시려고 사실은 그 보온병에 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리컵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다툼의 좀 쟁점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 3시간, 물론 3시간은 장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 3시간이라는 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비자가. 그것도 그렇지만 일단은 그 장시간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업체에서 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네. 저도 같은 질문을 업체 관계자한테 좀 했었는데 네. 보온병에 담긴 내용물의 상태에 따라 다를 것이며 그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안다. 뭐 이렇게 답이 돌아왔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장시간이라고 쓴 것부터가 책임을 질 의지가 없이 쓴 거네요. 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이 사건은 지난 7일에 분쟁조정위원회로 상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종종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주의사항도 이렇게 기재를 해놨을 것 같고요. 양 당사자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를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담당자들이 법적이나 이런 걸 판단을 한번 받아서 네. 또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온병 뚜껑이 터질 수 있다라는 거를 대부분 모르셨을 분들이 많으셨을 거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네. 사실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네.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지도 않았는데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소식 어떤 거 준비해 오셨어요? 네. 올해 1월부터 한국에서도 새로 산 자동차에서 결함이 발생할 때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되고 있죠. 레몬법이요? 레몬법이요. 네, 근데 이게 말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단은 법이 어떤 법인지부터 좀 살펴보면 한국형 레몬법은 소비자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2만 킬로미터 미만을 주행했을 때 그런데 같은 문제로 중대한 결함이 2번 이상 그리고 일반 결함이 3번 이상 발생한다면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많은 수입차 브랜드들이 여전히 이 도입을 꺼리면서 이 법 자체가 이제 무용지물이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신차를 사고 네. 1년 이내에 2만 킬로 미만 주행하면 네. 같은 문제로 중대한 결함이 2회, 네. 일반 결함이 3회 동일한 결함이 발생하면 네.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있다는 법이 이 레몬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부의 이런 레몬법 도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수락 동의서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수입 자동차 10개사, 그러니까 뭐 벤츠, 포드, 아우디, 폭스바겐 등 10개사가 이런 서명 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거는 다 읽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청취자들이 앞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10개사. 아, 그럼요. 다 네, 읽어주세요. 벤츠, 포드, 아우디, 폭스바겐, 캐딜락, 크라이슬러, 푸조, 시트로잉, 페라리, 마세라티, 포르쉐. 이렇게 네. 10개사입니다. 10개사는 지금 이 수락 동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고 네, 있어요.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네. 있죠. 네. 그런데 사실 팔기는 많이 파는 그러게요. 곳들이거든요. 특히 벤츠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 판매 수입 5위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현재 지난 2018년도에 1위에 오른 곳이에요. 그래서 국내 수입산 자동차의 31%를 이 벤츠사가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점유하고 있고 아우디,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약 10% 점유를 해당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법과 제도를 이행하지 않겠다. 무시하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자동차 레몬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국가들에서는 모두 수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법제도는 아직까지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이나 소비자 단체들이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만 늘 본이 돼야 됩니까? 이거 자동차뿐만 아니라 네. 이런 거 너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네. 왜 이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법이 더 무르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왜 네. 우리만 법이 무른 거예요, 도대체? 국토부 교통부령인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 2 네. 그리고 제1항, 제3항, 제4항 그 단서 조항들을 좀 보면요. 이게 자동차 제작사들에게 교환 환불을 받을 때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거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제조사들이 이렇게 지키지 않겠다고 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강제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 규정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원이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라라고 판결을 해도 업체에서 나는 싫다라고 하면 이게 권고사항일 뿐이기 때문에 전혀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소비자 단체들이 국토부에 질의서도 보내고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우리는 이걸 강제할 수 없다. 또 이런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예전에
제가 옷 같은 거 사면 환불하고 교환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그렇죠. 거기 언니들 눈치 엄청 보고.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환불해주고 교환하는데 친절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마 법적으로 네. 해줘야 한다라는 그게 고지가 된 이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게 꽤 지난 일이라 제가 자세한 게 그 생각은 안 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법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소비자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소비자 개개인의 힘으로 하게 되면 진짜 싸움밖에 안 되는 네. 거거든요. 국토부에서 조금 더 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사업자의 의무를 들어서 강제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좀 발뺌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차량의 결함 유무를 원래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다 밝혀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과 달리 6개월 이전에 발생한 결함인 경우는 사업자가 밝히지만 6개월 이후에 발생한 결함은 다 소비자가 밝히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는 차량들은 대부분 좀 1년 이후에 발생하는 차량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결함 사유를 소비자가 직접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국토부가 강제 리콜 명령을 만약에 내렸어요. 근데 사업자가 거부해요? 네. 그럼 그만이에요? 그만인 거죠. 그만인 거고 게다가 또 문제는요. 중재 규정에 따르면 국토부에서 내린 리콜 명령은 뭐 그런 중대 결함 2회나 일반 결함 3회 횟수에 포함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중재 규정이 또 다 그 32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소비자한테 불리한 규정이다. 뭐 이런 그 주장들을 이제 소비자 단체들이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그렇겠네요. 네. 그렇다면은 차량 출고 전의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규정 그 조항도 단서가 없습니다. 차량 출고 그래서 전도. 차량 네. 출고 전에 만약에 그런 발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환불이나 이런 걸 그렇죠.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도 그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이제 이 레몬법 규정을 들면서 2회나 3회나 이렇게 횟수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이제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 박순장 팀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출고 전 발생한 제조사의 하자는 이 조항 제외한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레몬법 그 시행 규칙이라든가 중재 규정으로 내려가면은 그 소비자들의 권리가 규정이 더 제한돼요. 중재 규정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게 32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 규칙에서 제한되고 중재 규정에 가가지고 또 제한돼요. 근데 보통 이 차량 계약서 같은 거에 보통 그런 내용이 조금씩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출고 전에 만약에 결함이 있었던가 이런 경우. 그렇죠. 근데 걔들은 그걸 레몬법 갖고 주장을 하죠. 그걸 갖다 하려면은 민사소송법이 없어요. 강하게 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민사소송. 국토부 답변대도 그랬어요. 제조사들이 교환 환불제도 거부해도 소비자들이 그 민사소송해서 받을 수도 있는 거다. 그러려면은 교환 환불 레몬법을 왜 만들어내냐? 그러게요. 왜 만들었대요, 이 네. 법을? 저도 이해가 안 가네요. 네. 정말 이 사람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차량인데 소비자가 믿고 탈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어려운 일이 사고가 날 수도 있죠. 나면 안 되지만 그랬을 때 마땅한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도 보상해줘야 되고 법도 마련돼야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권재현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